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언론과입니다. 자신의 대북 안보 구상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청와대를 출입하는 신정훈 기자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뭔지 또 전략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신 기자, 문 대통령이 이번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2단계 해법을 내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대선 기간에는 단계적 접근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을 하고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취하면서 북핵 완전 폐기로 가는 2단계 방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는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끌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 먼저 좀 들어보시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대북 기조가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긍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치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전략적 인내 정책, 이게 다 실패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의 말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좀 뉘앙스가 다른 겁니까? 말은 같은데요.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 역시 실패했다고 했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와 처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해법이 정반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또 북핵에 대해서 한미 정상의 시각차는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역시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합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도 대화는 또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미친 인물이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점에선 비슷한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연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는 분명히 더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도발 내지는 핵 보유 관련해서 시각차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표현을 뻥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협박을 하면서 속으로는 도발보단 대화를 바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반면 미국은 북핵은 아직 시급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해야 되겠죠. 사드 문제인데 여전히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경 영향 평가는 하겠지만 사드 번복이나 연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내 불편한 목소리를 감안한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배치를 중단시킨 사드 포대 4개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사드 문제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겁니다. 자, 문정인 특보 미국 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바람에 좀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자기는 그런 말을 대선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좀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와 조절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기간에 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의 군사훈련을 조금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아무래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취임 사흘이 됐는데 아직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미국과 조율이 쉽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아무래도 첫 만남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이슈들이 워낙 복잡하고 또 다양해서 이게 쉽게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도 있긴 합니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2단계 전략이라든지 또 대화 병행론 이걸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시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첫 만남이기 때문에 네. 장담하기는 사실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유연한 외교 전략으로 미국 조야의 오해를 풀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 뜻을 이해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미국 정가의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하느냐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 보면은 이번 만남은 만남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둬라 이런 뭐 충고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큰 목표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